이 의미는 이제 앞에 참자 다음에 이 선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냐면 저 참은 지금이라는 순간에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한 거 뭔지 기억나세요? 진근식 맞습니다. 이 진근식이라고 하는 거를 곰곰이 대조해 보는 거를 참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선입니다. 땅이 판판하게 닦여지고 깨끗이 되게 되는 그 모습.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그 산란했던 마음들 있잖아요. 막 지금이라는 순간에 분주했던 그 마음들이 지금을 곰곰이 대조를 해보니까 아, 세상이라는 것이 있고 나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건 굉장히 신중한 그 작업이에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이것이 과연 뭔지를 돌아보는 일들입니다. 아, 내가 여지껏 했던 고민들은 진근식이었구나. 아, 내가 했던 걱정들은 진근식이었구나. 나의 삶의 이 모든 지나가버린 애환들은 진근식이었구나라는 걸 대조해보니까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조용해졌습니다. 호흡도 아까 무조건 앉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뭐 앉아서 한 게 아닌데도 호흡도 굉장히 조용히 차분해졌어요. 그래서 땅이 판판하게 되듯이 들쑥날쑥하던 땅이 이렇게 판판하게 되듯이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했던 그런 나의 번뇌 때문에 그런 지저분했던 나의 바탕들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스스로가 되돌아보게 되는 것으로 생겨나는 이익입니다. 이것이 스스로가 조용해지는 것. 진정으로 조용해지는 것은 앉아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저 참자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자기 스스로 논리적으로 계산해보고 과연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과연 나의 몸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봤을 때만 고요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보고 밖에 조용히 해줄 테니까 고요함을 찾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는 방법을 안 알려주잖아요. 고요하게 한다는 그 마음만 먹는다고 고요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고요하게 하려면 지금이 고요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의 정체를 모르는 상태로 고요하게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참선이라는 이 뜻은 선도에 들어가는 선법을 참구함.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다시 바꿔 말하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조용히 살펴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조용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절에 가서 참선하는 법 배우셨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앉는 거예요? 다리를 어떻게 꼬아야지 덜 저린다고 소문이 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그게 앉는 법을 참선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참선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당신의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까요? 당신 지나가버린 인생 다 어디 있어요? 없어졌지 뭐. 그 없어져 버린 거 언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후회하지. 당연히 지나가버린 세월이 지금이 있는 거예요. 당신 오지도 않은 거 언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걸 뭐 지금 걱정하지. 그래 당연히 지금밖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 이거를 참선이라고 합니다. 꼭 앉는 법을 참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전화를 안 해요. 네? 전화를 안 합니다. 아, 일화가 있습니다. 수정거사님이 이런 얘기를 친구분한테 해줬습니다. 그러면 마치 이건 뭐와 같냐면 멀쩡한 이에게 가서 너 당신은 지금 해결의 기호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놀라서 도망치고 전화를 안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거사님이 해오신 그 쌓아오신 공부가 있어서 거사님이 또 나름대로 유도리 있게 풀어가시는 그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오지 않는다면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연락이 안 된다면 찾아보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연락 된다고 하셨죠? 예, 문제 없습니다. 역시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은 틀리답니다. 잠깐 쉬울게요.
수자타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네, 자기 좀 주변이 제가 앉는 자세가 좀 어수선해요. 그래서 아 해를 끼치는 것 같아요. 왜요? 예? 앉는 자세가 왜요? 아무도 너무 신경 자꾸 안 쓰고 움직이니까. 있었어. 아 저만 신경 아무도 쓰라고.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네, 저만 신경 아무도 신경 안 써요. 편안하게 어수선하게 있어요. 맞아요. 어수선하게 있을 때가 자세가 예 자꾸 제가 좀 불안정하거든요. 아 괜찮아요. 지금 여기서 안 보입니다 다리가.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알기 부사님 다리 아프지 않으세요? 그죠? 네. 둘 다 참 민폐야. 머리 땡머리가 없어가 다리 뻗고 무엄하게도. 궁금하게도 제가 아까 삶은 지금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얘기를 제가 삼선 얘기하면서 생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종소리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땡 이게 했는데 그게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처음 듣는 사람이 보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나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요. 경찰 출동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지금이라는 순간은 굉장히 신기한 순간입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말은 한 번도 생겨난 적이 없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쁠 때 있잖아요. 엄청 바쁠 때 막 마음이 분주합니다. 근데 그때에는 뭔가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생겨나고 멸하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가 생겨났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다른 게 생겨나고 계속 바쁩니다. 또 뒤에서 누가 불러서 돌아보니까 또 뭐가 생겼어요. 계속 없어지고 생멸이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힘들어요. 그거를 생멸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이 지금은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뚝 떠진 같이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왜 지금이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가 하면 생겨난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것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이 느낌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어떻다 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1초도 견디지를 않습니다. 다시 다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나 방금 전에 이 생각했는데 다른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원래 잠시도 머물러 있지가 않는 거예요. 생겨나는 듯 했지만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멸했다라고 합니다. 뭔가가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지는 듯 했지만 없어져 버렸어요. 나의 어린 시절의 그 선했던 모습들이 어느새 악해졌고 그 앞에 있던 모든 앳된 모습들, 이 집게로 이렇게 찝었던 그 없던 주름들이 이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멸했다. 그리고 또 없어져 버린 것들, 나의 지난 시간의 추억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도 지금 추억은 하지만 사라져 버린 것들을 역시 추억하자마자 없어져 버립니다. 역시 멸했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생했다라는 것이나 멸했다라는 것이나 뭔가가 생겨났다. 뭔가가 사라졌다. 입을 딱 떼자마자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무조건 다 이거는 멸로 가는 겁니다. 항상 멸이에요. 단 한순간도 남아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것은 계속 쉴 새 없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멸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어려운 한문이 있는데 재행무상 모든 행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다. 계속 멈춰 있지 않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인데 이것은 생멸멸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없어져 버렸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과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여지껏 있어왔던 모든 인생들이 전부 과거에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지껏 있었던 요 필기하고 보고 듣고 하고 있었던 그 바로 앞전까지 순간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남의 인생은 아니죠. 그죠? 그럼 나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나의 인생이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멸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방금?
과거로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의 한평생은 아무리 오래 살았든 어린아이든 어디에만 있다고요? 과거에만 있는 거예요. 나의 온 인생은 과거에만 있다. 그럼 과거는 지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이 순간이 샥 지나가서 나의 스스로 기억 속으로 가버리면 그걸 과거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아니지만 나의 인생은 이상하게도 있는 듯하게 느껴지지만 과거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나는 후회도 하고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나는 웃으면서 울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이미 지나가 버려서 없어진 것인데도 그거를 바라보면서 희비의 쌍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일인데 지금 있지 않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나는 뭘 보면서 산다? 항상 과거를 보면서 산다. 과거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이미 없어져 버린 허망한 것입니다. 과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뭘 보면서 사는 거냐면 허망한 것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얻으려고 하니 얻어지겠어요? 안 얻어지겠어요? 절대로 원래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쳐다보면서 후회를 한들 허망한 거를 바라보고 후회를 하는 거는 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미 허망한 거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허망한 거는 없어진 것이구나 라고 인정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허망한 거를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를 이미 여기에 속은 거예요. 이 허망한 거에 속고 거기에 다시 또 간절함을 또 의미를 섞은 것입니다. 뭐 어떡하지? 그때 그것만 안 했어도 하고 후회를 하면은 또 어리석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과거만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나는 항상 존재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애태우기도 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한다. 나는 항상 어리석게 살고 있구나.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 내가 매 순간 심각해지고 진지해질 때는 이미 지나가서 있지도 않는 걸 가지고 내가 진지해졌구나.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왜냐하면 도각사에 자주 안 와서 그렇습니다. 도각사에 자주 오시면 어리석어지지 않는 법을 점점 계속 익히시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과거만을 살고 있습니다. 일단 쓸게요. 근데 이 과거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온 인생이 있는데 이 과거는 사실 어디를 지나쳐서 간 거예요? 지금을 지나쳐서 과거로 간 거죠. 지금이 딱 일이 벌어지지 않고 어떻게 나의 기억 속으로 들어오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나의 앞에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나의 기억 속에 이 사람 만나니까 반갑다라는 기억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지금이라는 순간을 통과해야지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거라고 하는 나의 온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을 지나쳐서 간 것입니다. 근데 얘가 방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존재하지도 않는 허망한 것이라고 했어요. 왜 과거가 존재하지도 않는 허망한 것인가 하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은 역시 존재하지도 않는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멸을 써서 표현을 했죠. 지금 이 순간 종소리가 댕 하고 나는가 싶었더니 분명히 그 순간엔 종소리가 있는 듯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없어지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종소리가 계속 없어져 가고 있구나. 근데 어떻게 또 생각해보면 종소리가 생겨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묘하네. 이 지금은 도대체 정체가 뭐지? 생겨나는 듯 하지만 이미 과거로 가버리고 사라지는 듯 하지만 과거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생겨나거나 사라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겨나는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듯 했다라고 했습니다. 생겨나는 것처럼 지금 나의 인식 속에 느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근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이 듯하는 순간이 지금이라는 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지금 딱 하는 순간이 지금이에요. 지금 하는 순간 이 말소리가 다 어떻게 됐죠? 과거로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저는 진정한 지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지자라도 말을 딱 트는 순간에 전부 다 과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이라는 순간을 딱 바통 터치하고 간다라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이라는 순간에 머무른다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생겨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이 지금 이 순간은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듯한 모든 것을 드러내주고 있을 뿐입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것이 바로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전부 다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을 깨닫는 여러분이 깨닫는 능력이 바로 지금이에요. 이 지금 순간에 생겨난다라고도 깨닫고 없어진다라고도 깨닫고 이 생과 멸을 모두 깨닫는 여러분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나는 초라해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 다른 생각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위대해. 왜 위대한가 하면 나는 이 수많은 생겨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 나는 이 수많은 사라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 나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진짜로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잠깐 지나쳐 사라지는 것인데도 그걸 계속 붙잡아두면서 후회할 수도 있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걸 가지고 억울해할 수도 있고 눈물 흘릴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대해.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가지 있는 사람보다 잡스러운 기술 90개 더해서 100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써먹을 일이 많죠. 능력이 많으면 무조건 써먹을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후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허망해버린 이 허망한 과거라는 걸 가지고 후회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직 오지 않는 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서 있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지금이라는 순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조건 다 지금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깨닫고 있다면 지금 순간에 갖추어진 모든 능력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는 능력, 앞으로 행하는 능력, 뭘 잡을 수 없는데도 잡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를 딱 보니까 야 이거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턱 하고 바라보면 되는 거구나. 오해가 풀려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전부 다 여러분이 100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듯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갖고 있는 기술이 적다 많다? 엄청나게 많다. 나는 수많은 기술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왕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큰 스님께서 하셨는데요. 왕의 마음은 왕은 위에서 누가 따로 너 왕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왕은 독보적입니다. 밑에 이렇게 커다랗게 내려다볼 수 있는 치아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넓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던 무엇을 하던 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왕의 마음은 바로 이 지금을 여러분이 탁 서서 야 지금 이 순간에 뭔가가 진짜 있는 듯 하지만 이거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얘는 그냥 모든 것을 허락해 줄 뿐이지 지금은 한 번도 생겨나거나 사라진 적이 없구나. 이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커다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왕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에는 여러분은 스님들이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 드디어 스스로의 이익을 찾으셨군요. 스스로의 이익을 찾는 방법은 본인이 위대함을 먼저 깨닫고 본인은 절대 초라하지 않음을 먼저 깨닫고 그 위대한 마음으로 다시 앞에 펼쳐진 것들을 하나하나 느끼는 게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스님들 말씀을 계속 듣고 자기한테 계속 생각해보고 대입해보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스님들 자주 뵙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이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얘는 하지만 무조건 다 과거로 가버리기 때문에 나는 항상 과거만을 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다. 너는 어떻다. 너는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않니? 나는 자존심이 상한다. 이러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허망한 일들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어디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는 어떠한 것이에요? 허망한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실제로 존재하지 않냐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 이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한 개라도 가져올 수 있는 거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 보시오.
한 개라도 내 손바닥에 펼쳐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으면 가져와 보시오. 가져올 수 없다면 이것은 허망한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당신은 지금 뭘 가지고 나한테 화를 내는 것이고 당신은 큰 오해를 하고 있어. 왜냐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나한테 존재한다라고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연락을 안 할 거예요. 미쳤다고. 한동안은 연락 안 할 거예요. 다시 연락하면 됩니다. 그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참 전화하네요. 이 지금 순간에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꿈처럼 잠시도 머물러 있지 못하고 사라지는 또 나의 생각 속에만 펼쳐지는 내 정신 속에만 드러나는 것으로 보지 못하고 심각하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드러나냐면 제일 먼저 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한문으로는 제가 좀 크게 쓰겠습니다. 이거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을 내가 왕의 마음으로 편안하게 바라보지 못했을 때 심각할 때 드러나는 것 첫 번째가 나라고 하는 한문으로 나 아자를 씁니다. 모든 갈등의 근원은 나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당신 그때 왜 그랬습니까? 나는 그냥 뭐 지나가는 행인이었고 그냥 흐름을 탔을 뿐인데 저 사람이 갑자기 뭐 내가 뭐 어떻게 뭘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무조건 내가 거기를 안 가면 됐을 거예요. 또 연락을 안 하긴 하겠죠. 모든 일의 주범은 내가 뭔가를 주장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분쟁을 얘기해요. 내가 있으면 남이 있게 됩니다. 되게 간단한 논리죠. 만약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없다면 남이라고 할 게 따로 있을까요? 남이라고 할 게 따로 없어요. 그러면 뭔가 이제 경찰서 가서 조사를 하려면 남을 같이 가야 되잖아요. 나쁜 놈하고. 남이 없으면 경찰서 갈 놈이 없죠. 그죠? 경찰서 갈 일이 없네요. 그죠? 내가 없으면은 남이 없어요. 그러면 딱 꼬집어 말해서 모든 투쟁의 근본은 무엇이었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내가 서 있으면 투쟁이 일어나요. 남 탓을 할 게 아니에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나의 탓이. 내가 서 있으면 주장을 하게 돼요.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지금 이 순간 존재할 수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허망한 과거이지만 나를 허망하게 또 세워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남이 생기게 되고 그럼 이제 섞일 수 없는 그런 대립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이라는 게 생깁니다. 잘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온 인류가 공통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인데 왜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다라고 하는지. 인간이라고 하는 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요러요러한 것들을 인간이라고 한다라고 배운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이 과거 나의 허망한 기억 속에 인간은 이러이러한 것이지. 요런 정도부터는 축생이지 짐승이라고 해야겠다라고 나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그 이름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것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큰 스님이 하신 비유 중에 재미있는 비유가 머리털 없다고 인간 아니냐고 물어보시고 그러면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이해요. 인간 아니죠? 중입니다. 머리털 없어도 인간입니다. 또 팔 하나 없어도 팔 하나 없으면 팔 하나 없는 인간입니다. 팔 두 개 없으면 양팔 없는 인간입니다. 좀 더 없으면 좀 더 없는 인간이 되겠고 그러면 인간이 아닌 것들을 계속 빼는 거예요. 머리털 빼고 팔 빼고 눈 빼고 왜냐하면 요런 거 하나하나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이루는 하나의 부속일 뿐이지. 그러면 부속들은 그 자체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제외시키다 보면
모르고 다 해체를 해버렸네요. 아무것도 남지는 않습니다. 단 뭐가 남냐면 그냥 인간이구나라는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래서 이름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오직 이 세상은 이름뿐이구나. 전부 하나하나 실체를 파헤쳐보면 단 한 가지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것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 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는 것. 그러면 이 지금을 오해하지 않는다면 인간이라는 생각도 안 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인간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순간 이거는 이제 나라고 하는 이 밑바탕에 강한 그 자존심이 생긴 뒤에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윤리 같은 것을 따지게 됩니다. 아, 인간은 자고로 여러한 것을 해야 돼. 요런 말을 할 땐 나는 갓을 쓰고 하겠어. 딱 쓰고 아, 요런 정도까지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예절을 이렇게 막 만들고 존재하지 않았던 예절을 만들어지고 허망한 규율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또 다시 동반돼서 따라오는 것이 세 번째 무리. 수정거사님 말씀드렸습니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중생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나이고 또 각자 고귀한 인간이니까 우리 뭉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국가이고 또 단체이고 공동체입니다.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이 지금이라는 것 위에서 허망하게 이것들이 세워지는 모습들이 말도 안 되는 나라고 하는 게 세워지고 그 뒤에 인간이라고 허망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어디에도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 속에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리라고, 우리는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이라고. 또 이 무리 중자거든요. 무리를 이어서 생겨나는 것들, 이것을 또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계속 무리를 지어서 쉴 새 없이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한 이 연유 하나로 중생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상이라고 하는 목숨이 드러나게 됩니다. 목숨이 있는 존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한 80까지 정도 이 정도가 리미트를 이 정도만 살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 갖고 나오셨어요. 나는 생명이 있는 존재다 라고 태어나면서 응애응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역시 이 과거 나의 허망한 기억 속에 지식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지식인가 하면 죽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배웠습니다. 책에서도 배웠고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부모님은 누구에게서 배웠냐면 그 위에 조상들에게서 배웠고 계속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속에서 나는 목숨이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아까 제가 생겨나는 듯 느껴진다, 사라지는 듯 느껴질 뿐이다라는 얘기했잖아요. 여기엔 단 한 가지도 실제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있다, 나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는 존재다라고 어이없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또 수자상입니다. 그러면 목숨이 있으면은 끝나기 전까지 뭔가 해놓을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목숨이 없다라면 숙제 같은 거, 밀린 숙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생에 오래된 그런 과제 같은 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80년. 근데 벌써 몇 년을 살았어.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는 해놓고 가야지라는 조바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수자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TV에서 어떤 박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슴 피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빨대를 꽂아놓고 먹는데요. 그러면 빨대를 꽂고 살아있는 사슴한테 꽂고 막 빨면 그러면 사슴이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면서 먹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독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목숨에 그렇게 집착을 한다는 얘기. 나라고 하는 것, 아상이라고 합니다. 나를 고집을 피울 때 불교 용어로 아상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상, 이것은 사람이다. 사람이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인간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만한 것은 없지만 인간이라고 버젓이 모두들 얘기를 합니다. 이름뿐인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가족이 생기고 우리가 생기고 지켜야 할 것들이 생기고 반드시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살고 죽는 존재다. 이것들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순간이 굉장히 고달퍼지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들이 시작되는 출발점.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들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상입니다. 4가지 상. 그러나 이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을 편안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깨달은 존재에게는 이 사상이 존재할 수 있을 틈바구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이 있을 수 없다. 무사상이라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의 그 출발점은 아까 제가 나로 시작이 된다고 했잖아요. 더 한번 크게 말을 해보면 사상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거, 사람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여기서 나오는 거. 중생상이라고 하는 거,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오해들이 계속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 사상이 없다면 내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을 수 없고 중생, 이 어울려 사는 물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목숨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정신 속에만 있을 뿐이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사상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너무나도 편안한 견해로 왕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금강경에 또 어떤 본문이 나오시냐면 실무율법이라는 제가 포인트에 나온 내용이죠. 실무율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무율법은 실제로 무는 없을 무자고 유는 있을 유자입니다. 없다 그리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자를 썼습니다. 실제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이건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단 한 개도 머물러 있질 않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전부 과거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순간은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큰 스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 이 화로에 눈발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화로에 눈이 닫고 나서 녹겠어요? 아니면 닫기도 전에 녹아버리겠어요? 닫기도 전에 녹아버리죠.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순간을 지나가는 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는 이 사연들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닿기도 전에, 그러면 사실은 이 지금에 단 적도 없는 것들이, 그래서 허망한 것입니다. 과거가, 제가 아까 지금을 지나지 않고 어떻게 과거가 됐냐고 물어봤었지만 사실은 지금이라고 하는 걸 지나친 적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려운 말로 정멸이라고 합니다. 정멸은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이 지금 순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왜 아무 일도 없었냐면 무슨 일들이 남아 있어야지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단 한 가지도 여기를 머물러 있는 것이 없어요. 뭔가가 지금에 느껴지는 듯 하지만 무조건 다 사라져버려서 기억에만 남을 뿐이지 전부 있지도 않은 과거로 가버릴 뿐이지 이곳은 원래 시끄럽지 않고 조용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정멸 위에 눈이 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시끄러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왜 이렇게 시끄럽지? 나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분주하지? 그러면 여러분 이미 속은 거예요. 그 순간에, 지금이라는 순간에 이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음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이 정멸이라고 하는, 단 한 번도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이 느낌을 한번 가만히 혼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되지는 않지만 이 느낌은 아무 일도 없는 이것을 뭐라고
우리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낱말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이서 아무 일도 없는 게 뭐가 있죠? 허공. 허공은 비가 내리고 먼지 바람이 불고 돌개 바람이 불고 또 번개가 치고 해도 허공은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쨍쨍 맑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허공으로 여러분이 그 허공의 마음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허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익힘으로 해서 또는 이 경치를 함으로 해서 새롭게 허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지금도 뭐라고요? 나는 지금도 허공이란 이야기예요. 허공에 아무리 무슨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런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이라는 화롯불 위에 눈이 떨어지기도 전에 없어져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 버린 걸 가지고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바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계속 악해질 뿐입니다. 제일 깔끔한 것은 야 이거는 있지도 않은 일이니까 내가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구나. 최고입니다. 불자로서 제일 할 수 있는 수행 중에 최고가 있지도 않은 일이구나. 이미 다 지나가 버렸구나. 이거를 계속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맨날 짜증내는구나. 나는 이미 없어져 버린 거 가지고 화내는구나. 이거만큼 스스로에게 훌륭한 법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참선이라고 하는 거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사실 참선하는 다리 꼬는 그런 법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자라는 의미하고 선자라는 의미. 여러분이 스스로 고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은 원래 고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무슨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뭔가가 일어나는 듯 했지만 전부 다 허망한 나의 기억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미완성이 아니고 인생은 나의 기억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조금 나의 기억이. 옆 사람한테 내가 왕년에 어떻고 했는데 그거는 뭘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고 그냥 내 기억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기억은 내 기억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받아들일 때 그 사람 마음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해하는 바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기억 나름대로 내 인생의 얘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기억 나름대로 옆 사람의 인생의 기억이 쌓이는 거고 나는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해준 그 기억으로 나의 인생이 쌓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이미 다 사라져버려서 존재하지도 않는 거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법문이 생멸멸이 전멸유라. 생겨나는 듯하고 또 사라지는 듯하지만 이미 전부 다 몽졸이 사라진 것이어서 정멸한 이것이 바로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라는 부처님 법문입니다.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이 고요한 정멸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다만 고요하지 않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한 그 생각, 도깨비 같은 생각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분주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악착 같은 길로 걸어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을 뿐이에요. 다만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얼마나 간절하게 세밀하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내가 원래 조용히 있었음을 정말로 왕이 되는 순간이 오느냐, 그것은 내 하기 나름입니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 아니고 지금은 나 하기 나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오늘 장시간 동안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고 오늘 처음 법회에 참석하신 분도 많은데 끝까지 졸지 않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잠깐 받겠습니다. 진건식 네, 부사님. 건 제가 아, 근을 놓치셨다고요?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같이 주겠습니다. 진은
이 바깥에 펼쳐져 있는 세상을 한문으로 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 펼쳐진 세상은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잠들어 버린다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낄 놈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묘한 법칙인데요.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이라고 느끼는 존재에게만 진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각에만 세상이 드러난다라는 법칙이에요. 이거를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세상은 오직 감각에만 느껴지는 것이다. 그 감각을 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근은 이 세상을 느끼는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구나 저떻구나라고 느끼려면 어떻구나 저떻구나라고 판단하는 그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주체를 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것을 느끼는 뿌리라는 뜻으로 뿌리 근자를 써요. 그리고 이 근은 정멸입니다. 얘는 한 번도 드러나거나 아니면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단지 진이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은 막 분주합니다. 시끄러워요. 세상은 뭔가가 불빛이 반짝이기도 하고 소리가 종소리가 땡 했다가 점점 작아지기도 하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그런데 이 다채로운 게 쫙 드러나게 되면 이때야 비로소 근이라는 이 고요한 물결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쫙 이게 물결에 파동이 치는 것과 같이 그때에만 감각이 드러나게 돼요. 평소에 얘는 감춰져 있습니다. 드러나지를 않아요. 감각은 나의 보는 능력, 보는 감각, 듣는 감각, 이것들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이 세상이 드러나게 되면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앞에 뭔가가 보이게 되면 비로소 보는 능력이 나에게 보는 능력이 있구나, 숨겨져 있던 감각이 물결이 뿅 하고 올라오듯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감각의 법칙입니다. 진이 막 파동치는 것이라면 그는 아주 조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거하고 시끄러운 거하고 만나는 게 근하고 진하고 만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감이 잘 맞죠? 이 둘 다 시끄러우면은 이게 접시가 깨집니다. 한쪽이 조용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마지막에 생멸면이 정멸멸 아라고 했어요. 생멸멸이 정멸위락인데요. 아, 그 이야기가 불멸책에 나와 있으니까 아마 살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또 질문이 혹시 없으시면 네, 오랜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